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팀즈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 협업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가 안 깔려있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회사에서 단체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면 이 팀즈, 업무협업 팀즈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물론 슬랙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팀즈도 요즘에 뭐 화상회의라든가 비대면 근무가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팀즈에 대한 업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업무 협업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팀즈 시작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PC, 맥, 모바일 장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해서 다음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팀과 함께 협업을 해서 팀 내 팀즈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자메일 대신 채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채팅은 1대1 채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팀 내 채팅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시에 파일을 안전하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해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고 그 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열어서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 협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번째, 클릭 한 번만으로 좋아요, 멘션, 회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트라든가 웹사이트, 앱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팀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볼 부분은 팀즈에 대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product.office.com/microsoft-teams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구글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상회의 모임 통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무료 등록 로그인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피스 계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아예 오피스 프로그램을 뭐 기존에 어떤 설치형으로 사용했다. 또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계정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하게 되면 무료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료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대한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사인업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메일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이메일 주소가 a@naver.com이다. 그럼 이렇게 기존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팀즈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 일단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친구 및 가족용으로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가장 기능이 많은 거는 회사 및 조직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계정 로그인이 완료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보면 이제 팀즈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데스크톱용 다운로드가 있고 모바일용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컴퓨터, 뭐 윈도우즈라든가 애플의 맥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스크톱용 다운로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이 최근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모바일용으로도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스크톱용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팀즈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서 업무용 팀즈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팀즈에 대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도자가 되어서 팀즈를 회원가입하는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너 팀즈 사용해, 팀즈 참가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전자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수신할 수가 있어요. 뭐 팀장님이나 대표님이나 뭐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팀즈를 사용할 거니까 내가 메일로 발송했으니 메일에 들어가서 참가하기 누르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죠.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팀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현재 촬영하는 시점은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비대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면접 대상자들에게 팀즈 링크를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팀즈에 접속을 해서 면접으로 화상 대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메일에서 링크에 팀즈 참가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용 권한을 검토하고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팀즈에 대한 앱을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웹으로 참가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회원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회원가입을 해서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팀즈를 이렇게 초대 링크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 그냥 웹 참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참가할 때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 기입하면 바로 로그인 되는 거고, 만약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겠다, 다운로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또는 여러분들께서 링크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뭐 슬랙을 사용한다, 카카오톡을 업무용 메신저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링크를 선택을 해서 그 링크를 브라우저가 뭔지 아시죠?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럼 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붙여넣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팀즈를 배워볼 거니까 팀즈에 대한 데스크톱 앱을 설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로그인과 시작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팀즈에 대한 로그인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컴퓨터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검색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맥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이동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바일에서는 팀즈 어플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팀즈에 대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자, 컴퓨터 왼쪽 하단에 이게 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팀즈 라 검색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로그인 하라고 하는 창이 뜨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사용자 이름, 로그인 이메일 주소,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로드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팀즈 프로그램이 최초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팀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용 팀즈가 있고 개인용 팀즈가 있고 회사 업무용 팀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가 조금 딜레이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재실행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팀즈를 딱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 가장 먼저 로그인과 시작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팀이라는 게 떠요. 이 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영업팀도 있을 거고 인사팀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부서의 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팀에서 내가 이제 회원가입할 수 있는 팀들의 리스트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는 사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화, 그 사람들이 한 대화 목록, 기존의 대화 목록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팀 내에서 공유한 파일 리스트, 그리고 도구,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팀을 선택했을 때 정보의 표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팀즈 앱을 실행을 하고 왼쪽에 팀 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팀들에 대한 리스트, 우리 회사에 있는 팀의 리스트가 뜨고 여기서 팀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널을 선택을 해서 대화, 파일, 기존에 나눈 노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시 팀즈를 시작을 하고 계속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팀을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팀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시지에다가 입력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보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팀 내 전체 메시지를 발송을 할 수 있게 돼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그룹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새 채팅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 필드에 채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전자메일 주소 계정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하단에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에서 메시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팀즈이기 때문에 별도로 팀이라고 하는 메뉴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팀이라고 하는 메뉴가 저처럼 안 보이실 텐데 회사에서 이제 팀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팀이라고 하는 메뉴가 별도로 보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채팅해 보시면 새로운 채팅을 작성할 수 있는 새 채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 채팅이라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의 이름,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요.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받는 사람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 하단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한 사람에게 하려면 그 사람이 이제 팀즈에 참가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새 채팅을 눌러 가지고요. 일단 제가 임의의 주소를 좀 입력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2명 이상의 회원을 추가하게 되면 그룹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 이름으로 테스트라고 한번 기입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대1로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팀즈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 1대1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명 이상의 그룹인 상태에서는 여러 명에게 바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메시지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메시지 발송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메시지가 발송이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회신을 하고자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채널의 대안은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의 메시지가 가장 최근에 발송된 메시지가 하단에 표시가 되고 가장 오래된 메시지가 상단에 표시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회신은 첫 게시글 아래에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신하려고 하는 대화의 스레드를 찾고 여기서 회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회신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회신을 해서 답변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시지에 대한 회신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이미지라든가 밈, GIF와 같은 다양한 개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러스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라든가 이모지와 같은 다양한 여러분들이 그래픽 요소가 있고 이러한 그래픽 요소를 상대방에게 메시지, 채팅 메시지를 발송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 공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즈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발송 개념 자체가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첨부해서 발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이제 텍스트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아무래도 텍스트로는 뭔가 의견 전달을 할 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 대화에 파일을 게시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팀즈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파일 첨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조직용 팀즈라고 하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첨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파일에 대한 링크, 공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편집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 협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멘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멘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출을 하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호출. 자, 특정한 사용자에게 호출을 하게 되면 특정한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화나 채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호출을 선택하고 특정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알림이 발송되고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메시지 있지만 해당하는 특정,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이제 발송을 해야 돼요. 팀장급의 사람들에게만 발송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멘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뱅이 입력하고 멘션, 상대방에 대한 이름이나 또는 멘션에 대한 그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팀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팀이나 채널에 대해서 멘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팀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팀에 있는 정보가 다른 팀에서 해당하는 메시지를 참조해야 된다라고 할 때 호출을 해서 우리 팀에 없는 사람에 있는 그러한 정보를 발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팀즈에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이 채팅에 있는 특정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조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팀 그리고 채널이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파일이나 사람,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검색을 해도 따로 검색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채팅 내용을 검색할 때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소개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함께 배워두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